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파주 운정 3지구 말 많고 탈 많은 탈까진 모르겠고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고민에 빠지는 곳입니다. 부동산 하락기에 물리면서 동시에 분양가가 상승하는 그런 중인데 이 시기가 혼란스러운 건 여기뿐만 아니라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동시에 두 군데가 나왔습니다. 잘하면 신의 한 수가 되는 곳, 그러나 잘못하면 청약하고 망했다는 소리 들을 수 있는 파주 운정입니다. 먼저 입지부터 보겠습니다. 브랜드는 모두 경남 아너스빌입니다. 하나는 GTX와 비교적 가까운 A18블록 경남 아너스빌 D1, 그리고 또 하나는 파주 운정의 끝에 있는 그러나 한강과 가까운 A48블록 경남 아너스빌 리버입니다. 그냥 입지로만 단순히 이 상태로 본다면 저는 A18블록 D1으로 마음이 살짝 더 기울기는 합니다. 파주 부동산 시장에서의 생명줄은 뭐니뭐니 해도 바로 GTX입니다. 파주에 GTX가 없다면 아마 이렇게 관심을 받지 못할 겁니다. GTX가 연결되는 순간 강남까지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장착되는 겁니다. A18블록 D워드를 보면 GTX 역과는 직선거리로는 한 900m 정도 거리가 됩니다. 이 거리가 사실 상당히 애매한 건 사실입니다. 걸어서 간다면 15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역세권으로 보기에도 부담스럽고 GTX 호재하고 전혀 상관없다고 하기에도 애매한 그런 위치입니다. 이 부분의 판단은 여러분이 직접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점으로 보자면 아파트 가까운 곳에 초, 중, 고등학교, 유치원까지 다 있는 학세권이 여기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형성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높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도시의 최고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아주 기본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또는 뉴타운 이런 아파트들과 또 신도시하고 비교해서 신도시가 가장 장점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 저도 서울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지만 서울도 학교 때문에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아파트가 겉만 번지르르 하지 애들 다닐 학교가 가까운 곳에 없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에 겉으로 볼 때는 좋은 아파트 같은데 왜 우리 집은 집값이 다른 데보다 안 오를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그 해답의 70% 이상이 바로 학교에 있습니다. 상업시설과 편의시설은 GTX를 중심으로 파주의 모든 상권이 움직일 거라서 1km 이내에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살기 좋은 곳이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A18블록 D1의 세대 규모는 499세대로 미들급입니다. 중형단지, 단지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대 구성이 84 AP 타입 그리고 101 타입으로 여기는 중대형 평형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분양가 한번 보겠습니다. 84 타입 기준으로는 4억 후반입니다. 제가 느끼는 건 절묘한 포지션에 있다. 요 정도입니다. 일단 4억대 안에 끊어내긴 했는데 주변에 기존에 이것보다 전에 먼저 청약이 끝난 곳들을 보면 4억 초중반이었던 점을 감안 또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략 기존보다는 10% 정도 차이가 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비가 그만큼 오른 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걸 여기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파주 운정의 GTX 주변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는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슬슬 마무리가 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이거를 희소성으로 보고 그 가치를 어떻게 매겨야 되는지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중형급 단지들의 특징이 조망권이 좋게 배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설계하기에 딱 좋은 사이즈가 요 정도 사이즈입니다. 대단지는 어쩔 수 없이 앞이 막힌, 그러니까 남의 집 뒤통수 바라보는 그런 답답한 집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빨간색이 지금 남서양 방향을 표시한 거고 파란색이
남동향입니다. 실제 단지 배치를 이해하시려면 요거를 가로가 아니고 세로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남쪽이 GTX 방향입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집들이 조망권 확보가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면도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84 A타입 3베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방 3개, 욕실이 2개. 요즘은 4베이가 유행이긴 합니다. 방과 거실이 나란히 이렇게 쪼로록 한 방향에 위치해서 같은 쪽을 보도록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4베이가 요새 유행이긴 한데 여기는 3베이를 택했습니다. 4베이, 3베이 뭐가 더 좋고 나쁜 건 없습니다. 서로 다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보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방과 거실은 맞바람이 통하는 그런 구조이고 맞통풍 구조이고 거실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거실 창이 2개인 점을 본다면 넓은 거실형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같은 평형대보다 집이 넓어 보이는 효과 요게 기대가 됩니다. 주방은 디귿자 구조고 팬트리는 현관에 하나 그리고 복도에 하나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수납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무리하게 알파룸을 빼지는 않았습니다. 여기는 요즘은 알파룸을 빼는 게 대세인데 알파룸보다는 넓은 거실을 택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안방에는 드레스룸 공간이 있고 창문이 있어서 드레스룸 환기와 옷 관리에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색깔이 있는 그런 평면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과 이게 맞다면 한번 저는 괜찮은 평형이니까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84B타입은 84A타입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따로 큰 특징을 비교할 만한 건 없습니다. 발코니 크기와 실외기실의 위치 정도가 조금 다르다. 이것만 빼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딱히 뭐가 더 나쁘고 좋고 이렇게 구분할 건 없어 보입니다. 101타입입니다. 204동, 205동 그러니까 단지의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GTX하고 가장 가깝고 어느 곳에 배정을 받더라도 괜찮은 그런 조망권이 확보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지 내에서 큰 평수들이 배치된 곳이 가장 좋은 위치라고 보면 됩니다. 평형이 작을수록 조망권이 안 나오고 또 비선호 구역으로 이렇게 점점 조금 더 몰아넣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4베이 판상형 구조고 방은 4개 그리고 욕실이 2개입니다. 역시나 거실은 넓고 주방과 맞통풍이 가능한 그런 판상형 구조입니다. 디귿자 주방 구조 그리고 복도 팬트리가 84 타입하고 위치가 좀 다릅니다. 상당히 크게 뺐습니다. 현관 팬트리도 84 타입에 비해서 더 커졌습니다. 안방에 창문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양창 구조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든 양창을 좀 좋아하긴 합니다. 양쪽에 있는 창문 집이 훨씬 더 밝고 넓게 보이고 저는 집돌이라서 집에 자주 있는데 콕 박혀 있어도 답답하지 않아서 또 좋아하긴 합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일 뿐이고 실제 구조는 여러분이 모델하우스에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A48 리버 보겠습니다. 파주운정 3지구 끝에 위치했습니다. GTX와는 상당한 거리가 느껴집니다. 고층에서 일부 세대가 강이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름이 리버긴 리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파트 이름 지을 때 다 영어로 뒤에 붙이는데 이게 실개천이라도 옆에 있거나 강 옆에 있거나 그러면 무조건 리버가 일단 들어가고 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어떤 시내 중심이다라고 하면 센트럴이 들어가고 학교 옆에 학교 같은 그런 게 잘 되어 있다 그러면 에듀가 들어가고 이것저것 붙일 거 없어서 그냥 파크라고 붙이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집 앞에 코딱지만한 공원 만들어 놓고 그렇게 파크라는 이름도 붙여놓고 그럽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대충 감이 오긴 합니다. 하여튼 영어 이름 억지로 끼워 맞추는 능력은 참 대단. A48 경남 아너스빌 리버는 총 457세대 중형 단지입니다. 여기도 중형, D1도 중형, 둘 다 세대는 비슷합니다. 여기서 D1과 다르게 소형 평형이 20평대가 있고
실제로 20평대가 여기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분양가를 보면 59 타입이 3억 후반대, 84 타입이 4억 후반대입니다. 뭐 가격에 대한 포지션 또한 여기도 절묘하게 해놨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단지 배치도 보겠습니다. 빨간색이 남서향, 파란색이 남동향 위치입니다. 역시나 큰 평형대인 84 타입이 남쪽에 배치가 됐습니다. 쪼르륵. 여기가 더 좋다. 위치상 이렇게 보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조망권이 더 확보가 됐다. 59A 타입입니다. 3베이 판상형 구조고 주방과 거실에 마통풍이 가능합니다. 방이 3개 그리고 욕실이 2개 이렇게 있습니다. 팬트리는 현관에는 따로 없고 지금 복도에만 하나 작은 게 보입니다. 84 타입과 좀 다른 점이 이 부분이고 수납 공간은 그렇게 본다면 조금 전체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평형이 뭐 작으니까 그거는 감안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주방은 디귿자 구조이고 역시나 거실에 여기도 힘을 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경남 아너스빌의 특징은 거실에 좀 힘을 많이 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쓸데없는 건 또 다 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안방에 드레스룸이 있고 창문도 있습니다. 59B 타입도 뭐 사실 이거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고 84 타입은 아까 앞서 보여드린 D1과 거의 비슷해서 추가 설명 없이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분양가를 보면 뭐 저도 좀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는지 이 상황도 싫고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싫고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자신한테 맞는 생활 환경과 패턴에 맞춰서 청약을 할지 말지 또 고민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뭐 무조건 안 좋게만 본다면 청약할 곳이 뭐 하나도 없습니다. 분양가가 오르는 건 이미 확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거를 뭐 어떻게 제재하지 않는 한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분양 시장이 앞으로도 이렇게 흘러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파주 운정도 이제 뭐 슬슬 마무리되어가는 후반전이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청약에 관심이 없어도 집을 사는 거나 파는 거나 부동산에 대해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